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검찰 장학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명 인사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은 오늘 송철호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일전 불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법원 개혁을 명분으로 민변, 참여연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을 장악하는 법원판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형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양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우리 양 박사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방송 양형태 TV가 올해는 좀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 구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 또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좀 생각처럼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아다시피 요즘 시사 유튜브 쪽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히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레드오션이고 또 압박도 심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노란 딱지도 막 붙고 말이죠. 저는 올리기만 하면 붙어요. 저도 100% 붙어요. 거의 100%. 참 노란 딱지 엄청나게 붙여야 됩니다. 아예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까지도 그렇게 탄압이랄까 압박에 그런 손을 뻗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참 그때부터 쭉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쭉 저희는 그때 청와대 쪽에 쭉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막 휘두르고 선거법이고 공수처법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말 약까지 올려가면서 저렇게 야당 내동댕이 치고 국민의사 완전 무시죠.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요즘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황당한 상황입니다. 우리 양 박사님이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의 그런 생리를 잘 아는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암흑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암흑의 이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총선인데 이 총선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잘 이 극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국민인데 국민만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 현실적으로 또 이 현 정권과 맞선다기보다는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마저 무너지면은 말하자면은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밀명? 특명을 받은 게 결국은 검찰을 이번에 가서 조국이 못했던 것을 완전히 장악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그날 검찰 임명장 주는 날 그날이 아마 핵심 키워드 같아요. 검찰을 위에 법무부가 있다. 법무부 감독기관이 검찰 감독기관의 최위의 산위에 있다. 그거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거기를 되받아쳐 가지고 이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를 얘기했잖아. 피. 수술하는 거 말이죠. 수술하는 명이 여러 군데를 찔러대면 피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가 여러 가지를 칼로 찔러댄다. 찔러대서 그걸 갖다가 찾아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명의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부위를 파괴해서 싹 도려낸다. 이 예. 도려낸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 말 표현이 여성 장관이지만 그리고 명의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명의라고 표현하는 그 오만성, 이 명의는 원래 겸허합니다. 예, 그렇죠. 예, 겸허합니다. 원래 속성이. 그 다음에 겸허하지 않으면 명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명의 하면은 허준 아닙니까? 네, 동해병왕 드라마 네, 보면은 네, 맞습니다. 허준 선생같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원래 의사들이라는 게 명의는 우리 뭐 겸손합니다. 원래 그 부분에서는. 양 박사님도 의사이시다 네. 또 의학 박사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는 워딩을 보고서 아, 칼바람 불겠구나. 밀명이라는 게 이제는 완전히 공식명이죠. 그렇죠. 특명을 받은 네, 거죠. 특명 받아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뭐냐면 공수처가 7월 달에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 이전에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지금 예. 여기에 지금 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송철호, 백원우, 무슨 뭐 김경수, 이호철, 센 사람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 쫙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까지 심지어 다 걸려 있잖아요. 조국은 뭐이 제치 노트에도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데 그 정도 칼을 댈 정도 같은 말이죠. 검찰에서는 뭔가를 지금 단서 확보들을 대충 할 만한 것들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 정도 된다면 결국 이것이 수사 발전이 되면은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바로 이런 거 보면 정조준이 이 정권이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을 빨리 급하니까 막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 수사검사들을 갖다가 흐트려 버리는 거, 인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마 그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입장에서도 7월 공수처 발족 이전까지 지금 수사가 칼날은 조여 오지 않습니까? 이 턱밑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하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흐트러 버리겠다는 것이죠. 네네. 말하자면 수사의 핵심 라인들을 바꿔버리면은 또 바꾸면은 자기 쪽 사람들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그냥 유야무야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이게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공수처가 발동해서 이제 그걸 싹 가져가 버려. 검찰을 장악해 버리면 아니 그리고 그 사건 다 보내라 고위공직자고 뭐.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뭉개버리면 끝 아닙니까? 상황 끝이죠. 그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지금 이게 근데 하나 참 재미나는 게 이분들이 추미애도 딜레마일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쌍칼을 갖고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1년이 됐으면은 저 임기 1년. 예. 거기 검찰청법에 내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원칙적으로 1년을 한다. 예. 그런데 1년을 하지도 않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6개월만 안 됐는데 또 인사를 한다.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요. 그 다음에 수사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검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검사를 인사조치를 대거해버리면은 수사검사를 수사방해가 되죠. 수사방해죠. 실정법이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되면은 지금 저 사실 얼마 전 전에 정권에서 그 검사장 했던 사람 그런 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지금 형을 받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간부가. 그렇죠. 검찰국장 네. 이전에. 검찰국장 2년 받아가지고 지금 복역하고 있는가요? 그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후배 검사를 인사 분리 주었다 해가지고 2년 직권남용.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 직권남용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인사에 대해서. 그럼요. 예. 그리고 더더욱이 여기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검찰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첫째 수사방해 직권남용. 두 번째 플러스 검찰청법의 내규로 여야가 2004년도인가 합쳐가지고 이건 검찰은 인사가 1년 이상 넘도록 1년 이상 가도록 그 내규를 정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 다 어기는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국민이 지금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그분이 생각은 어떤 권력자에 대해서 사람을 보고 원래부터 그 알고 임명했잖아요. 예. 권력자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난 사람 보고 충성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7월 25일 날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를 우리 권력도 비리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엄정하게 다스리라고 해서 지금 엄정하게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딜레마예요. 지금 딜레마인데 과연 추 장관이 와서 정말 칼로 여러 군데 쑤신 것보다 확 도려낼 수 있을지 이거는 지금 인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커다란 마찰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추미애 간 어떤 갈등 싸움 이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사생결단의 그런 싸움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도 여기서 추미애 칼날만 맞고 이렇게 무력하게 물러설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봐요. 추미애는 얘기를 했죠.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한 데 반해서 윤석열은 검찰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겠다. 끝까지 그 소신을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검사들한테. 그러니까 한쪽은 바꾸겠다. 한쪽은 지키겠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검찰에서 지금 울산 사건 수사하는 데는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네, 2부죠. 예, 거기 김은태 부장검사라고 아주 당찬 부장검사가 한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울산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압수수색을 한다는 검찰의 의지가 뭔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월 지금 2일 날 그 추미애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할 때 그 취임할 때 바로 그 부실장 하던 옛날 당대표 시절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부실장 비서실장 바로 밑에 부실장 하던 그 정모라는 사람 이분을 갖다가 벌써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불러다가 조사를 관계가 했죠. 있느냐. 왜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송 실장하고 관계가 있는가. 그 공천이 단독 공천을 준 게 단수 공천을 준 게 그게 뭔가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거기 상대당 하는 그 임동호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연루됐다는 바로 칼밑자루로 너도 조사를 받아. 이건 당연히 조사하는 과정이야. 하고 벌써 2일 날 질렀죠. 오늘 딱 질렀죠. 그러니까 대표로 있을 당시에 이제 그 비서실의 부실장 아닙니까? 정진우라는 사람이에요. 정진우. 부실장. 그 사람은 원래 울산시당 사무처장도 했고, 지난해 그러니까 재지난해가 되겠네요. 2018년 5월에 그 부실장을 그만두고 송철호 캠프 6.13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정무특보했죠. 지금은 또 4월 총선에 나가겠다고 아마 예비 후보로 등록해갖고 울산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이 그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은 결국 선전포고를 저쪽에서 추 장관이 원래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렇죠. 검찰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겠다. 바꾸겠다. 뿌리채 바꾸겠다. 이렇게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기존과 똑같이 검찰 신념대로 그대로 수사를 하겠다. 원칙대로 가겠다. 법과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칼을 잘못됐다는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미애가 칼을 큰 대도 진짜 번쩍번쩍 그렇게 빛나는 칼을 갖다가 들었지만 한 날이 아니고 한쪽 날이 또 있다. 이거 쳐서 들어가서 상대방이 쳐면은 목이 쳐지면은 다행이지만 이게 잘못 쳐져가지고 오발탄이 되면은 그 칼날이 자기 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당히 그 양날의 검을 지금 쥐고 있고 또 치킨 게임 하고 있죠. 지금 기차는 자꾸 닥쳐오는데 뭔가 충돌은 할 텐데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 임명장 주는 데서 추미애가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칼로 싹 도려내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한 칼로 도려내겠다. 한 칼로 보통 이 조국이도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명 팍팍 이렇게 찔러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찔르지 말고
잘 진단해가지고 명의는 썩 도려내는 한 칸에 도려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명의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자신이 있다. 오만을 나타냈거든요. 거기에. 그랬으면은 뭔가 칼을 들었으니까 내려쳐야 되는 겁니다. 예. 칩니다. 내려치는데 상당한 파열음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벌써 이것을 다 예견하고 1, 2, 3 전략을 수사 전략을 다 세워놓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연초부터 착착착착 네네. 수사 들어가는 것 보면은 이또 속도전을 통해서 네. 추 장관이 예. 와서 칼날 휘두르기 전에 네. 여기서도 할 건 다 하겠다. 공수처 출발하기 네, 전에 맞습니다. 싸그리 도려낼 것은 이쪽도 도려내겠다. 네, 그런 네.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당신도 도려내지만 우리도 도려내겠다. 당신은 우리를 도려내라 하겠지만 우리는 원칙과 법에 따라서 권력의 비리를 도려내겠다. 비리를 도려내겠다. 아니, 이런 도려냄의 충돌이지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선이 아닙니다. 보복이죠. 보복이죠. 정치 보복이죠. 아니 네. 자기들이 비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감찰 무마를 해줬고 네네. 부정선거 개입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걸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추미애도 사실은 과연 법무장관 하는 게 합당하냐는 생각을 하나는 우선 이 선거라는 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그 당원이 법무장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보단도 지금 아까 나온 그 네네. 비서실 부실장이 네네. 2010년 10월부터 송치고고 만나가지고 네. 말하자면은 뭐 공약도 협의해주고 청와대 사람도 청와대 소개해주고 장뭐 행정관 장석환인가 그 소개해주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 장관이 지금 이제 그 당시 대표인데 네, 당대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서 부실장이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또 하나는 더더욱이 대통령의 결친, 대통령이 그렇게 내 소원이 송철호가 당선되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형인분을 갖다가 단독 공천을 갖다가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대표가 예. 단독 전략 공천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당시 3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있고 또 누구라고 또 그 변호사 한 분 계셨잖아요. 네. 3분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선 치워버리고 바로 그냥 한 사람으로 전략 공천했을 때는 뭔가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추 장관이 본인이 지금 여러 건으로 울산 선거 부정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신분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 장관을 또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추장관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고 집권 여당 당 대표를 갖다 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 격도 안 맞지만 예. 우선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분은 워낙 그 명예에 대해서 또 욕망이 좀 강하신 분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다음 차기에 다 날라갔지. 보면 안희정이도 날라가고 누구도 김경수도 조국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으니까 아 혹시 내가 대한민국에 우뚝 서서 하는 참 이런 뭔가 감상적 소위 기회주의 아니 대권 꿈이 사고, 전에부터도 꿈. 있었어요. 예. 은연중에 그걸 네. 많이 비쳤습니다. 예, 그런 대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목표에 설정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칼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그렇죠. 추 장관도 지금 검찰의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다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네. 뭐 백원우, 이호철 전부 뭐 김경수까지 한병도 아까 정무수석했던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관여됐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오더가 있었다고 봐야죠. 네. 또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 뜻을 그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두렵기는 두려울 거예요 지금. 두렵겠죠. 왜 그러냐면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길을 쓰고 그 자기가 그렇죠. 임명한 검찰총장을 갖다가 예. 여기 가운데 이 법무장관을 조국이 세워서 안 되니까 낙마하고 그다음에 추를 올려놨는데 예. 이 추 대표는 또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소위 예? 장수로서 예? 정말 딱 보면 완전히 정벌군. 정벌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정벌하러 온 것처럼 보이면은 이게 국가기관이 말이죠. 법무부가 검찰이 이 관계가 이게 국민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상당히 비극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어느 정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잘 풀어야 되는데 검찰을 한번 지켜줬으면 그 정도 선에서 공수처법까지 통과됐으면은 그 정도 선에서 검찰의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좀 지켜봐주고 좀 격려해주고 불러서 따둑도 해주고 검찰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은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협공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공이죠. 완전히. 아니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네. 앞으로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다 임명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개혁 대상자고 하나는 개혁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전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같은 행정부 안에서 무슨 다른 정파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과거도 들어본 적도 없고 현재도 처음 보면서 자기가 임명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 처음 느끼면서 상당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인사로 이렇게 한직으로 밀려나면 사퇴도 하고 수사도 좀 강도도 속도도 누그러뜨리고 그럴 게 애사였는데 이번에 검찰의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추 장관이 어떤 인사를 하든 우리 사퇴하지 않는다. 또 검찰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그대로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만나자는 뜻으로 했는데 그 좀 거부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죠. 그건 뭐냐면 좀 일정이 바쁘다. 이런 형식으로 안 만나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실장을 갖다가 바로 임명한 날 조사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불쾌감을 은근히 표시하는. 불쾌감이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간다.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그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란 걸 이미 알았으면은 지금 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완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무쇠 같은 장수의 칼. 그걸로 지금 완전히 정벌하러 오는 느낌이 이렇게 날 정도니 말이죠. 이게 참 보는 국민들만 답답할 뿐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큰 싸움은 벌어졌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간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저는 저는 결국 윤석열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과연 대통령까지 이렇게 협공을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또 회의감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100번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이 뒤에 받쳐 있고 또 수사 의지가 이 윤석열이라는 자연인 본인이 이 검찰에 대한 그 신념 그거는 수사로서 원칙과 법과 원칙으로서 수사를 갖다가 꼭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합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하고. 그것이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나갈 이유는 나가진 않을 사람. 100% 안 나갈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절대 어떻게 우리 속된 말로 속말로 물 먹는다고 하잖아요. 한직으로 밀려나더라도 사표 내지 말자. 이렇게 딱
아마 20년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뭉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윤석열이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윤석열은 만약에 불이하게 이렇게 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영웅이 됩니다. 네. 진짜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격이 누가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가 윤석열 영웅 만드는 거예요. 영웅 만들기 1등 공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하는 거 아니다. 예. 청와대에서 미리 법무부 장관도 미리 원칙대로 항상 해라. 규정대로 해라.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볼 게 뭐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지금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까지도 말하자면은 이 정부가 완전히 행정까지도 장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장악의 논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 장악이라는 개념보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발상 아니면 어떻게 사법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부도 아니고 우리는 네. 상권 분립에 그럼요. 그게 헌법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초 아닙니까? 서로 견제와 네. 균형으로. 그런데 법원 행정처까지도 법원의 모든 행정과 인사까지도 다 장악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인사권을 갖다 장악한다면 법원의 그 판사들이 행정 쪽을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행정위원회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럼 사법부가 벌써 휘둘리게 되죠. 거기다 행정이라면 예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예. 이것을 다 밖에서 하겠다. 그런데 보면 11명 중에서 위원 중에서 자기네들이 대다수를 충분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니. 6명 선출하면 그러면 4+1 같으면 그대로 그냥 예, 거기서 6명 선출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러니까 법원판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약을 진짜 올릴 만큼 다 올리는 겁니다. 지금 각 부처를 예. 약을 다 올리면 전방위적으로 겁난 사법불안, 사법파동 온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지금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 법원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지금 굉장히 웅성거리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났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검난의 폭발 바로 지점에 있고 사법부에서도 공수처와 유사한 소위 법원 공수처죠. 사법부적 공수처를 만든다. 이런 발상부터가 나는 굉장히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그런 발상을 합니까? 완전히 삼권을 대통령이 다 쥐고 흔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고만. 근데 이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민변 출신 변호사더라고요. 민변 출신이죠. 이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 이분이 저번에 수정안 공수처법안 밀실에서 4+1 그거 할 때 수정안을 주동했다며요. 그 수정안 해가지고 독소조항 넣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 탈법한 사람 아니에요. 수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자기가 수정안 끼워 넣어가지고 했다. 민변 전사라니까요. 이제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말이죠. 대한민국 역사에 올려야 될 사람입니다. 역사의 헌장에 위대한 위대한 공로자여 예. 이렇게 올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공수처의 재미를 봐가지고 법원판 공수처까지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고 이럴 정도 같으면 이 나라는 지금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벌써 이런 데까지 손을 대고 사법부까지 발톱, 공수처의 발톱까지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언론에 발표된 것 같으면 이 정권은 상당히 갈 때까지 갔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럼 모든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다음은 어디지? 그러겠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뭐 다 성관이고 어디고 안 잡힌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법원판 공수처법까지 이렇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그런 미명 아래 법원 공수처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발상해서 법안을 제출한 걸 보고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정권 이래가지고는 오래 못 가겠구나. 국민들이 이제 이걸 알기 시작하면은 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났고 국민의 힘이 이제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의 시간까지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는구나 하고 그런 상당히 좀 어두운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뭐 우리 양 박사님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권도 어떻게 보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일전 불사의지를 이렇게 불태우면서 의연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추미애 이 두 사람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